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특강 고전 3분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랑 뭐를 배웠죠? 고전, 시, 그리고 현대의 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 두 장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에서 본다면 체감할 수 있는 연계율이 정말 높을 거예요. 왜냐면 짧기 때문에 그대로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품 스스로 해석해보고 스스로 주제랑 표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 산문, 현대 소설 3문 파트로 들어왔어요. 이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강조하고 갈게요. 첫 번째, 산문 파트에서는 빠밤. 네, 전체 줄거리를 반드시 봐주세요. 연계율이요. 물론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배운 그 대목이 나올 확률은 지금까지 수능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전체 줄거리 뭘 봐요? 하는 친구가 있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줄거리, 내용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물을 따라가면서 잘 보세요. 전체 줄거리에서도. 그래서 인물의 성격, 쟤 어떤 특이한 성격이 있지? 쟤 어떤 전형적 성격이 있지? 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 쉽게 얘기해서 얘랑 왜 싸워? 갈등의 원인이 뭐지? 나중에 어떻게 해결됐지? 이런 것들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봤을 때 특별한 상황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요. 똑같아요. 서특이긴 한데 이거는 각 장르마다 갖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르별 특징을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혹시 니네 들어봤니?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논평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별한 소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소재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좀 길었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지하국 대적 대체 설화. 네, 별표 칠게요. 선생님 설화인데 왜 별표 치세요? 이런 친구 있죠? 네, 잘 들어봐요. 이 지하국 대적 대치는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 구조예요. 즉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의 모티프가 되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티프로 여러 전기 소설을 파생시켜요. 네, 여기 잘 보이죠? 여러분들 금령전 몰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 뒤에 가시면 금방울전 수특에 있는 작품이에요. 최충전 안 배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수완의 최고운전. 네,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 그럼 얘들아 이거 수특에 있어. 이거 수완에 있어. 느낌 오니? 예. 이 작품을 지하국 대적 대치를 중심으로 얘랑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쟤를 보기를 놓고 얘랑 또 비교할 수도 있겠죠. 네, 꼭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거는요. 보시면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 다른 얘기로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한대요. 즉 두 번째 특징은 선명한 대립구도가 있어요. 한번 다시 써볼까? 어떻게 쓸까? 선과 악의 대립. 선에 해당하는 건 그치 인간과 악에 해당하는 건 비인간. 비인간. 또 써볼까? 인간 어디 살아? 지상. 비인간 어디 살아? 지하국. 조금만 더 써볼까요? 지상은 밝아요, 어두워요? 밝음. 지하군 어둠. 이렇게 대립구도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소재 되게 중요한 것들 많아요. 선생님은 오늘 설명 못해. 그냥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봐. 꿈, 나뭇잎, 수박, 또 뭐 있을까? 비늘, 재, 그리고 말. 산신령으로도 볼까요? 백발로인이에요, 보통. 이런 소재들의 의미, 기능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작품으로 고고! 자, 두 번째 작품 김현가모. 네, 선생님 요거 볼게요.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 작품이에요. 그리고 설화 종류로 봤을 때 첫 번째는요. 이거는 호원사라는 절이 만들어지게 된 사찰 연기 설화예요. 두 번째로는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했죠. 그래서 변신 설화예요. 선생님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찰 연기 설화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어때? 되게 절과 관련돼 있죠. 불교적이라는 거랑 변신설화라는 것 자체는 되게 전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한다는 거야. 이 작품에서.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자, 주제 봐봐요. 자, 첫 번째 주제 정성스러운 기도의 위대함. 두 번째 주제 헌신적 사랑의 숭고함. 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헌신적 사랑의 숭고함은 알아요. 누가 숭고하게 희생을 했니? 그치. 호랑이 처녀가 자기 죽음으로써 기면을요. 높은 관직에 오르게 했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기면이 높은 관직에 오른 게 호랑이 처녀 때문이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면은 그 전에 이미 정성껏 탑돌이를 했대요. 탑돌이 뭔지 아시죠? 그 절에 가셔서 이렇게 탑을 돈 거. 그래서 부처가 뭐 하셨대요? 감동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면이 잘 된 거는 호랑이기도 하지만 누구 때문이기도 하다? 네, 기면의 정성스러운 기도. 네, 요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거, 되게 종교적으로 어찌 보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포커스를 좀 잡아보시고요. 변신 모티프 전기적인 건 아시죠? 금령전에서도 막 금방울이 막 사람을 이렇게 변신하잖아요. 그런 거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임춘의 공방전. 네, 선생님 한 번쯤은 가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서 뭐 이번 수능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임춘은요 공방전이라는 작품도 유명하고요. 국순전이라는 작품도 유명해요. 공방전은 뭐? 돈. 국순전은 뭐? 수를 의인화해서 뭔가 경계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가전이라고 했죠. 가전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이거는 사물을 뭐 했다? 그치. 의인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에 이게 뭐예요? 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물을 소개한다. 특히 심하면 가기도까지 쭉 설명해요. 할아버지, 아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의 행적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행적. 마지막으로 인물에서 논평, 논찬한다. 이거 나중에 할개전이라는 작품에서도 영향을 주니까 봐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볼게요. 저는요, 가전은 이게 소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적인 측면도 있고 소설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어. 그게 소설적 측면은 되게 서사성이 있다. 아닌 거는 교술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서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얘기가 흘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아 이거 뭔가 허구적이잖아. 의인화된 거 허구적이잖아. 그런 게 서사성이에요. 허구. 교술적인 건 뭐야? 알고 보면 진짜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수필처럼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그래서 서사성과 교육성의 결합이다. 하나만 더 쓸게요. 또 공방전 이런 가전은요. 직접 말 못한다는 건 세상을 뭐한다? 풍자한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돈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되게 우화적이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 내가 이거 왜 두 작품을 같이 얘기를 했냐면 임춘현상의 사람의 생애가 되게 불우해요. 귀족이었지만 무신년을 통해서 불우하게 살다가 이렇게 요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다 긍정일까 부정일까? 다 비판적으로 흘러간다. 이런 임춘과도 연결해보세요. 김시습의 만복사 첩보기 별표
네. 김시습에 여러분 그 못이나 알죠? 지금 현재는 5편밖에 없죠. 그 중에서 만복사자포기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이생규장전 이 두 작품은요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 써놓을게요. 자, 이 작품은 모두 다 김시습의 한문 소설이고 명혼 소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설이에요. 한문 소설 뭔지 알지? 한문으로 쓰여졌다는 거야 최초로. 그 다음 명혼 소설 쉽게 얘기하면 귀신과 인간의 러브스토리. 자, 그 다음에 전기소설. 말이 돼 이게? 안 되지? 비현실적인 전기소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징은 비현실적이고 뭔가 사람 얘기니까 환상적이고 낭만적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되게 전기적이다. 네, 그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몇 개만 더 추가할게요. 첫 번째는요. 1번. 여기는 되게 불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로 인연을 맺는 연사상, 그리고 여자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 다시 뭐 나타나는 윤회사상, 그리고 이거 앞에 김영감화랑도 비슷한데 양생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요. 어떻게 여자를 만나게 됐냐면 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발원사상, 소원을 빈 거예요. 그런 불교적인 것들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김시습의 생애랑 인물들을 한번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시습은 되게 불우했어요. 얘도 조실부모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누구랑 되게 비슷해? 양생이랑도 비슷하죠. 근데 여기 죽은 여인이 나와요. 걔랑도 되게 비슷해요.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뭐냐면 김시습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생육신. 누구를 위해서? 단종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단종을 위한 정절, 충절. 이거 왜 그러냐면 여인도 보면 왜 죽게 됐어? 자기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이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요거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시습 같은 한문 소설은요. 한시가 또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한시 무시하면 안 돼. 한시에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 그 기능들이 도대체 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요. 한시는요. 지금까지 상황을 요약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인물이 자기 감정, 심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앞일을 막 암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시 나왔을 때 이 셋 중에 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됐나요? 네. 주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생사를 초월한 사랑. 그리고 문제 한번 다시 푸세요. 3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자, 선생님 별표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번 작품도 발표하고 가봅시다. 작자 미상의 창선가미록. 제목부터 선, 막 감동, 막 이런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되게 도덕적인 소설이에요. 도덕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이 소설은 가정소설, 가문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들아 어디지? 3번 문제 잘 보세요. 가정소설, 가문소설. 그런 특징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작품은 효와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권성징악을 주제로 한다. 즉 도덕소설이다. 그렇지만 일부 다처제 가부장제도라는 거에 대한 가족 간의 갈등,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소설이다? 가문소설이다. 그런 것들 봐두시면 좋고요. 그리고요. 이 작품은 되게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이 매끄러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충분히 있을만하구나 라는 개연적 전개가 흘러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이 작품은 가정소설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인물 간의 인물 관계도를 한번 꼭 그려보세요. 쉽게 한번 얘기해볼까? 아빠가 있어. 누가 있어? 화우기가 있어. 근데 화우기가
그냥 한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세 여자랑 결혼했어. 누구? 심씨. 또 누구? 정씨. 또 누구? 예, 요씨. 그리고요. 이 심씨에서부터 누가 내려와요? 예, 화춘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정씨로부터 우리의 주인공일 수 있는 화진이가, 요씨로부터 화빙선이. 그랬을 때 착한 사람은 화진, 나쁜 사람은 심씨, 화춘.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붙어야 돼요. 얘한테 부인 둘이 있었죠. 얘한테도 부인 둘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붙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물 관계도 가계도 한번 그려보세요. 도전소설 6 옥루몽 별표. 이미 2014년도 수능에도 나왔고 2009년 모평에도 나왔지만 이 작품이 되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것 중에서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 별표를 했어요. 예, 설명 자체도 엄청 많아요. 선생님 이 설명 너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 설명하고 밑줄 긋는 식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작품의 어떤 특징, 장르적인 특징 가보면요. 이거는 공문소설이에요. 그리고요. 남녀간의 사랑 얘기예요. 무슨 소설? 애정소설, 염정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 이 정도 분량이면요. 분명히 영웅적인 얘기도 나와요. 영웅소설이에요. 특히 영웅은요. 우리 남자 주인공인 양창곡도 있지만요. 부인 중에 하나인 강남홍이라는 여자의 영웅적 면모도 있어요. 얘들아 여자 영웅 뭔가 느낌이 오죠? 그리고요. 이 작품은 회장체 소설이에요. 선생님 그게 또 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를 생각해봐. 얘들아 드라마 16회분 뭐 32회분 몇 회 있지. 근데 그게 몇 회? 64회로 이루어졌던 회장체 소설이라는 거. 그런 것들 그냥 되게 인기 있었던 소설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요. 특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먼저 정리하고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작품은 이원적 구조가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천상계에 있던 인물들이 어디로 내려와? 죄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왔단 얘기야. 그래서 천상계에 별이 있었어. 글을 엄청 잘 짓는 별, 문창성이라는 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선녀가 있었죠. 근데 막 서로 오선녀, 서로 막 희롱하다가 죄지어서 적강해갖고 여기 양창곡이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부인 2명, 첩 3명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은 몽자류 소설이에요. 얘들아 몽자류 몽자류인데 몽자류 소설 뭐야? 현실에 있었는데 뭐해? 꿈으로 갔다가 그치 또 뭐해? 현실로 오는 소설 구운몽 같은 게 몽자류죠. 그리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영웅소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있네 군담소설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 작품은 되게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홍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강남홍이라는 여자가 보면 남자도 있지만 이 여자가 어쩌면 중요한 핵심인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 그래서 권력자가 이 여자를 막 유린하려고 그러거든요. 권력자였던 횡포 같은 것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강남홍으로 또 보자면 무슨 영웅? 그치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물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쪽 편 가갖고 장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완벽하게 여성 영웅은 아니에요. 한계적인 측면도 있죠. 왜? 이 여자가 거기서 다른 적군에서 그 장군을 싸우는 게 아니라 양창곡인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원수가 되거든요. 조력자로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아요. 좀 줄고자면 영웅의 행적을 그렸고 그리고 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도 있고 현실, 꿈, 현실이라는 환문구조, 즉 몽자류 소설 그리고 천상계 그리고 지상계 얘기 그리고 여기 있네요.
선정침이라는 거, 현실기억, 의지와 방법을 담아냈다. 네, 되게 많아요, 얘기가. 어디가 나올지 몰라.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이 강남홍이라는 여자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문제는 4번을 꼭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네, 7. 유우춘전. 네,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 유득공이 지은 한문소설이에요. 그리고요, 이 작품은요, 진짜 해금으로 이름을 떨쳤던 유우춘의 삶을 전기적으로 다뤄요. 네,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 예. 그래서 여기는요, 문제로 얘기를 할게요. 문제 1번 보면요, 전기소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전이라는 거, 앞에서 가전에서 얘기했죠. 인물의 일대기에 대한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실존적이고 너무 팩트적인 게 아니라 인과적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인물 간에 뭐도 있다? 갈등도 있다. 소설적 측면도 있다. 라는 그런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분이 실존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어찌 보면 고뇌가 담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술적 이상, 자기가 뭐 하려는 예술적 이상이 있어. 참된 예술의 경지가 있지만 그거를 몰라줘요, 대중이요. 그래서 외면하는 대중으로 인한 예술가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네, 그런 거 2개 정도 체크해 보세요. 자, 숙향전 별표 치고 갈게요. 그리고 선생님 먼저 문제부터 얘기할게요. 몇 번 문제? 4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고전수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솔직히 춘향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춘향전의 이분을 보면요. 숙향전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뭔가 춘향전도 이 숙향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즉 숙향전의 어떤 대중적 인기 이런 거랑 관련된 지문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3번은요. 보기가 있는데 거기 보기를 보시면 당대 시대상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평가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데 이거 좀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천상에서 죄를 지어 적강하게 된 두 선인들이 지상에서 환생한 후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강 모티프라는 거 되게 특이한 거 봐주세요. 그리고 적강 모티프라는 건 천상과 지상의 어떤 이원 구조라는 거 아시죠? 계속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애정소설로도 구분할 수 있다. 둘 다 사랑이니까. 하지만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숙향이가 고귀한 혈통을 태어났고, 그렇지만 갑자기 고아가 되고 고난을 극복하는 무슨 구조?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도 볼 수 있다. 얘들아, 이거는 뭔가 전쟁을 통한 거라 보다는요, 어떤 사랑의 쟁취를 위했다. 그것도 전쟁이긴 하네요. 그런 영웅의 일대기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조금만 더 쓸게요. 이 작품은 되게 도교적인 내용이 많아요. 뭐냐면 앞에서도 어찌 보면 신선이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신선 얘기 그리고 뭔가 천상계에서 막 얘를 도와줘요. 천상계의 개입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고 얘들아 도교적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요. 얘기가 신선 이런 거 현실적이니? 아니지? 되게 전기적인 얘기 그리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이니까 낭만적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해서 주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 사랑의 성취 이렇게 해서 잘 봐주세요. 자 이제 남은 작품부터 선생님 좀 편하게 좀 할게요. 자 전우치전 왜 편하게 알 수 있을까?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우리 6월 모평이 나왔죠. 그래서 패스 해볼게요. 선생님 그래도 불안해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얘기할게요. 이 작품은요 되게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해요. 즉 전우치전이요 홍길동전의 영향 안에 서립되도록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두 작품 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 식을 담은 사회소설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흥보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근데 이거는 흥보 얘들아 가야. 그래서 뭐야? 판소리라는 거.
그래서 혹시 판소리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내용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흥부가의 주제 뭐라고 배웠어? 흥부처럼 살면 잘 되고 놀부처럼 살면 안 돼요. 권선징악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라는 정도로 배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부조리한 사회상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뭔지 가볼게요. 자, 표면적으로는요,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권선징악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보면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몰락하는 양반, 그리고 자본을 토대로 성장하는 서민층, 그걸 인해서 일어나는 빈부격차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네, 이런 주제적인 측면도 봐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얘들아 몇 번 문제? 4번 문제예요. 그래서 4번 문제 꼭 좀 보시면 되고 어떤 판소리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정리해 보세요. 자, 마지막 작품 성조풀이. 성조풀이라는 건 집의 주제시인 성조신의 내력을 풀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니네 신과 함께 영화 봤지? 거기서 마 땡땡 분께서 했던 그 성주신 있죠? 그의 내력을 얘기한 거예요. 또 무가예요. 그래서 무가에서 많이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이 성주풀이라는 건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요, 신이기 때문에 얘들아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삽입가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뭐냐면 전체 줄거리 반드시 보시면서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갈등, 주요 소재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미션 뭘까요? 그치, 고전 산문에서 나올 만한 작품 옹클에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오프라인 때 만나요. 안녕.